자, 20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동탐고 시험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는 총 20문제가 나왔고, 객관식은 18문제, 서술형은 2문제가 나왔어요. 100점도 골고루 배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보면 골고루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 로그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은 거의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튼 우리 삼각함수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수로그의 비중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저번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준이 낮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 난이도가 완전히 고난이도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평소에 자이스토리를 통해서 풀었던 문제들 위주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좀 막바지에 이제 중상 문제에서 상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거의 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첫 시험은 삼각함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삼각함수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조금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시험 대비 교재랑 모의고사 기출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복습이나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우리가 이번에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항상 동탐고는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 학교 프린트에서도 많이 냈지만 우리가 학교 프린트에서만 낸다라고 또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모의고사 기출이나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비중이 좀 낮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당연히 삼각함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시험에서는 수열의 합이나 또는 귀납법 또는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에서 조금 많이 비중이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위주로 공부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문제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풀었어요. 자이스토리에서도 많이 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좌표를 다 찍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길이나 선분의 길이나 좌표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본인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요 힌트를 보고 바로 A, B의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A라는 점에 Y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기억만 보면 점 B의 좌표를 찾으려고 보자고. 점 B의 좌표를 찾으면 우리가 얘랑 만나는 점이 점 B, Y는 이랑 만나는 점이 점 B니까 Y에다가 2를 대입하고 X좌표는 소문자 B라고 놓고 대입을 해보자고.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X좌표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거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A좌표, C좌표, D좌표도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좌표 찾는 것들은 우리가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연습이 됐어야 합니다. 어찌 됐건 이렇게 좌표를 찾으면 우리가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AC, 니은에서 물어보는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 B랑 D는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좌표 길이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Y좌표 길이 빼면 AC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니은도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C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AC의 길이가 1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디귿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A 플러스 2의 2분의 1제곱이 A가 되는구나. 그럼 A 플러스 2는 A제곱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방정식을 풀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A를 2라고 놓을까요? 우리가 A를 2라고 놓는 이유는
여기서 음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지만 우리가 로그의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a가 2면 우리가 기억에서 찾았던 a, b, c, d의 좌표를 모두 다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요와 같은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밑변 아랫변을 더해 주시고 곱하기 높이에다 2분의 1을 해주시면 넓이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넓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기억니은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와 같은 문제는 너네들이 그래프를 조금 그려주시고 좌표만 찾았어도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 자기소리로 연습하거나 학교 프린터를 연습했을 때 문제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했으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짧지만 이와 같은 문제, 우리 제곱근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홀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실수의 개수는 한 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2개고, 그 다음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0개라는 것도 우리가 요 문제에서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2부터 13일 때 n이 2부터 13일 때 얘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을 합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 일단은 n의 범위는 2 이상 13 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24를 n축을 기준으로 이차함수 형태의 인수분해를 해서 n축과 만나는 점을 3과 8이라는 걸 구해서 위로 볼록한 함수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범위가 2부터 13이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값이 음수일 때, 즉 2와 3 사이일 때 보시면 이 함수값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요. 그럼 음수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있는 건 n이 홀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수가 나오려면 음수의 홀수 제곱근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n이 홀수여야 되는데 2와 3 사이의 홀수는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첫 번째 기준에서는 풀어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n이 3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1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의 n제곱근은 0의 세제곱근은 0밖에 없어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이랑 8일 때 그래프를 보면 3이랑 8이면 n축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보다 클 때, 그럼 양수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면 n이 짝수일 때,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음수가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그럼 3과 8 사이의 짝수는 4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이 8일 때도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0에 대한 제곱근은 0밖에 없어서 음수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8이랑 13이 8보다 크고 13이면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음수겠죠. 함수값이. 그럼 음수의 n제곱 중에서 음의 실수면 뭐밖에 없다? 홀수밖에 없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홀수를 다 찾아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찾은 수가 4, 6, 9, 11, 14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숫자를 찾을 수 있고요. 얘네를 다 더한 값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곱근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뭐 자이스토리랑 이런 거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범위를 나눠주는 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데는 충분히 공부한 만큼 했으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문항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자, 동탐구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 난이도가 뭐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할 때 그냥 기본 내신 문제만 풀어서는 고득점으로 향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과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를 익히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